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장은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도 견고한 모습을 보인 한 주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대로 잘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율이 추세가 꺾였다가 이거 어디 갔어? 추세가 자 환율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환율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추세가 딱 꺾였었습니다. 뭐 좀 더 높게 봐도 꺾였고 어쨌든 추세가 꺾였는데 한번 위협을 줬었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위협을 주고 다시 오늘 1298원, 9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음, 하방으로 전개될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여러 번 꺾였다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면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고 이탈했다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 어, 언제부턴가는 그 돌파의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돌파의 힘이 약해지고 이제 꺾인 추세대로 다시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단 환율 흐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 투자 전반에 대해서 다 통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라이브 방송 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곧버스의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곧버스 252670이죠. 자 곧버스를 흐름을 보시면 추세가 잡혀 있을 때, 자 제가 이건 옛날에 야간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잡혀 있을 때 61선은 추세를 확인합니다. 6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 예를 들어 하방 추세면 61선을 돌파할 때고 상승 추세면은 61선을 하향 돌파할 때 있죠. 그 돌파할 때 초반에는요 다시 원위치로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일 때 약간 61선이 빠져 있을 때는 다시 돌아올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시 돌아올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초록색이 61선이에요. 다시 돌아올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다시 돌아올릴 힘이 점점 약해져요. 지금처럼 곧버스가 다시 돌아올릴 때 큰 저항대를 맞이한다면 더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곧버스가 추세가 상승 잡혀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하락장이었을 때고요. 곧버스가 이제 다시 추세를 상승 전환을 시키기 어렵다라는 관점이 된다면 시장은 반대로 우상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중간 굴곡 과정은 있겠죠. 곧버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는 과정이 될 테니까. 옛날에 곧버스가 제가 7,000원이던 시절에 2,000원 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중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은 물론 선물 옵션 수급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런 추세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시장이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때는 곧버스는 반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했죠. 제 입장에서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하방 추세가 형성이 돼 있었을 때입니다. 2020년도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61선을 순간적으로 상향 돌파할 때가 그렇죠? 보시면 상향 돌파할 때가 있어요. 약간 상향 돌파를 못해도 지점을 찍거나, 자 이런 순간순간이 곧버스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곧버스에 베팅을 하는 게 너무 많았었죠. 곧버스 베팅을 해서 크게 손실을 보는 걸 뭐 보여주는 그런 게 정말 뭐 유행이다시피 할 정도로 많았던 시기잖아요. 곧버스가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강력한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마다 저는 반대 입장에 서서 굉장히 몰매를 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댓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고 곧버스 투자자분들에게 그 시기는 저는 반대로 해석했었죠. 예. 개인들이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가야 된다. 대중들이 가는 반대편에 서야 된다라고. 어쨌든 저는 뭐 6, 7천 원 할 때 2천 원을 얘기했었는데 그보다 더 내려갔었어요. 1,825원까지. 자, 지금 하락장이 1년 정도 가면서 곧버스가 상승 추세로 잡혔지만 그때 가격 회복했나요? 전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000원대예요.
그 당시에 7,000원, 6,000원, 5,000원 하던 시절 지금도 2,000원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시장이 떨어져도 2,000원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갈 때도 퍼센테이지를 생각해야 되고 상대적인 개념. 자 10에서 5가 되고 이거는 모든 지표가 다 똑같아요. 10이 됐을 때 이거는 반토막이 나는 거지만 그렇죠? 다시 올라갈 때는 원래 위치를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의 힘이 필요합니다. 같은 논리가 모든 금융투자 지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20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표들이 많이 다 무너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닥에서 실적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기준점으로 잡고 다시 가기 때문에 원래 전쟁 이전에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경제 지표들이 전쟁 이전으로 회복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증시에서 반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뭐 유가 인버스 ETF 상품들을 보면 그런 걸 지금 볼 수 있죠. 지금 연장선상에서 봐서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88달러니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ETF 상품은 예전의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 다 같은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유 비용까지도 드니까 별로 좋은 투자 상품은 아니죠. 자 오늘은 뭐 요 얘기와 그 다음에 오늘 장을 또 정리를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동호회 분들 단톡방에 너무 뭐 평소보다도 많은 글을 올려드렸는데 잘 소화를 해 나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당일에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 시장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도 합니다. 오늘 이게 일주일 조정을 거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앞서서 좀 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한두 달 동안 강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바이오 제약 섹터. 이 KRX 바이오를 볼게요. KRX 바이오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두 달 전부터 한두 달 동안 이 바이오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르다. 이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이오 바닥에서 봐야 된다. 바이오 바닥에서 이제 추세 잡고 올라가는 그 구조를 봐야 된다. 네, 오늘 KRX 바이오 그다음에 코스닥 바이오도 볼게요. 그 주로 코스닥 제약주를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추세가 이제는 꺾여서 이 위에서 노는 흐름을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10,000포인트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바닥에서 반드시 뭐라도 하나는 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끌고 가서 뭐 좀 장투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뭐 단기 매매를 반복해서 해 나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바이오에서 바이오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이오 제약 지수가 상향 돌파를 했죠. 저항대를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런 지표들도 봐야 되고 지수들도 봐야 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 보유한 우리 동호회 분들이 공식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또 카톡방에도 내용도 언급해 드려야 되고 좀 바빴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방송 참여를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지금 보는 흐름들이 방향을 좀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부담스러워서 나가고 있잖아요. 주식을 그만두고 미리 그만둔 저점에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더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씩 올라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4,200억을 코스피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팔았나 좀 아까 전에 세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분산되어서 많이 판 것 같아요. 개인들이. 어쨌든 개인들은 지금 대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바닥에서 판 사람들이 많고 그 뒤에 버티던 사람들도 아이고 조금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아이고 다시는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나간 사람들은 예적금 시장으로 갑니다. 예적금으로 가고 있어요. 왜? 금리 조금 올랐으니까 1%더 주는 적금, 예금 찾아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1%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주 메리트가 없습니다. 금리가 옛날 7, 80년대처럼 뭐 1, 20%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데 많은 개인 투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일로 많이 이동해요. 그런데 자, 이 예적금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약 6개월 내에 돈을 환금성을 가진 6개월 내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돈, 즉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M2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적금은. 그래서 우리의 종합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단 앞으로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향후에 견인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는 그 돈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예적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바닥에서. 어제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세요. 과거에 올려드린 거 계속 보세요. 연장해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바닥을 사려고 하는데 개인들은 떠나려고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처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지금은 썩 좋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해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도 내려가고 하는 게 지금은 더 나아요. 왜냐? 개인들이 지금 가까스로 외국인들 생각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게 했잖아요.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바닥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 물량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인들이 말 잘 듣고 나가고 있잖아요. 예,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금리 좀 더 준다고 예적금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점에서 들어와야지 나중에 3,000포인트 가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지. 예,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막 팔았는데 아직까지 주식이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시장이 계속 잘 가고 있네.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아직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은 개인들이 아쉬워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꺾여버리면요, 야 역시 내가 그때 그거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을 때 팔길 잘했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진짜 시장이 언론에서 야 지금 주식 다들 합니다. 철수 엄마 영희 아빠도 합니다. 이렇게 떠들 때,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또다시 몰려올 때, 계좌 개설 2021년 1월 때처럼 하루에도 막 50만 계좌 100만 계좌씩 신규 개설이 될 때, 그럴 때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조정장이 필요해요. 외국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관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정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처럼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한다면 천천히 완급 조절해서 골디락스 장세를 형성해서 가는 겁니다. 하루에 조금씩 거북이 걸음으로 그런 흐름이 지속되는 게 좋아요. 기간 조정을 거쳐서, 조정에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을 거쳐서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개인들이 그래 바로 안 가네, 혹은 또 떨어지네, 내가 잘 팔았어, 안녕, 떠나서 아직 이제 관심을 끄게 되죠. 관심을 끄는 동안 외국인들은 끌어올리게 되고요. 8월 옵션 포지션 내일 다음 주 만기죠. 다음 주에 수요일에 중국 CPI, PPI 발표합니다. 7월.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 미국 CPI 발표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까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확정치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매도세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목요일에 바로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포지션 기관들이 하방이에요.
외국인들은 상방입니다. 둘이 싸우겠죠. 개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 다음 주에 펼쳐질 텐데 평소로 보면 기관들이 옵션을 조금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조정이 안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럴 때도 있어요. 외국인들이라고 무조건 기관에게 옵션이 지는 거 아니고 우세하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금융투자들이.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기관이 옵션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더 상승세가 커진다면 이 지표들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고려해서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이 힘을 더 쓰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다시 9월 선물 포지션까지 상방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반복하던 거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상방 바꿔놓던 거 오늘도 다시 상방으로 바꿔놓고 끝났으니까 9월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강세장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8월 다음 주 지표적인 고비, 물가지수 꺾이는지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환율도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이 어디예요? 1320원에서 30원이었죠. 정확히 거기 찍었잖아요. 언론에서는 뭐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불안감을 조장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환율의 고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1,320원에서 30원 사이가 찍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세 전환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공포지수 추세 꺾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월 다음 주 고비가 지나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점 최저점은 이미 6월 말과 7월 초에 찍힌 거고, 그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중요하겠죠. 이후의 상황들. 그리고 330포인트 선물 330포인트는 제가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니까 거기서 많은 결정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다, 종목들이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330이 또 금방 왔어요. 또 거의 다 왔습니다. 327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하여튼 요 정도로 좀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수익 실현한 거 바닥에서 산 거 더 갈 수 있지만 초록뱀 미디어 끊었습니다. 17% 정도 수익 실현, 18% 17% 수익 실현한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동호회 분들 인증 캡처해서 저 카톡방,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흐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역전 준비하자고요. 앞으로 2, 3년간 강세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갈아엎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드셨던 분들 다시 오셔가지고 집중하시고요. 역전, 9회 말 투아웃 말루 홈런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호회 카톡방에서 같이 해 나가실 분들,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같은 주식 개인 투자자들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또 제가 또 리더 역할을 해드리면서 같이 또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함께 하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빨리 오면 오실수록 좋겠죠. 자, 유튜브 오늘 좀 길어졌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